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이크도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GP 드리프트 팀의 김우현입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 이제 GP 드리프트 팀에서 그 전까지는 서포터 역할을 이제 하다가 2023년서부터 IDC를 통해서 드리프트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24년에는 시즌 계획이 없었어요. 선수로 활동할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팀에서 이 커리어를 23년에 쌓았으니 24년에도 한번 쌓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요번 이제 KDGP 2라운드를 이제 등록을 해서 선수로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KDP 1라운드는 참가를 안 했고. 네, KDGP 1라운드 때는 제가 어찌 보면은 저희 본업이라고 다들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그 라이브 방송 때문에 1라운드는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KDP 2라운드에 참가하면서 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KDGP 이제 2라운드를 참가를 하려고 참가하기 전에 이제 저에게 디메리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어찌 보면은 선수에게 있어서 무기인 이제 제 차가 2023년 IDC 시즌 이후로 큰 이제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없었어요. 제 차량은 이제 14G 2.0의 14G 300마력인 세팅이고, 근데 이제 다른 KDGP는 IDC에 비해서 선수들의 기량도 높지만 차량에 대한 스펙들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 커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차량의 출력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차량의 대신 차량의 출력을 처음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기 전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출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그 출력 저하를 이제 방지하고자 그 워터 인젝션이라는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워터 인젝션을 달기까지의 시간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고, 그 한 달 동안 이제 워터 인젝션이라는 게 무슨 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물통을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도 만들어야 했고, 그 물통을 만들었으면 그 물을 앞으로 보내줄 모터 설치와 그 라인 설치서부터 이제 또 어떻게 이 쿨러들에게 어떻게 물을 뿌려줄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하고 그 작업을 한 게 약 한 달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차를 만지는 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본업은 따로 존재를 하고, 그 본업이 끝난 후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저녁 때 와서 틈틈이 뭐 하루에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어쩔 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까지 작업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에서 얼라이먼트적 요소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IDC 때 이후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좀 큰 문제점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앞에 하체를 무브모터스의 라스트 킷을 사용을 하는데, 그 라스트 킷에 이제 스테이지 1이라고 불리는 그냥 기본적인 하체들만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에커먼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이제 IDC가 시즌이 끝난 후에도
이제 차를 좀 탈 기회가 있어서 주행을 할 때마다 그 에커먼을 맞추기 위해서 얼라이먼트 셋업 값을 엄청 변화를 주어서 그 에커먼을 이전에는 이제 리버스 에커먼이라 그래서 좀 안 좋은 방향, 안 좋게 작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리버스 에커먼을 이제 포지티브 에커먼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라이먼트 셋업을 앞에 또 잡았고, 그 다음에 2023년 IDC 이제 시즌을 보내면서 IDC 때도 이제 계속적인 셋업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이제 매 대회 때마다 같은 셋업은 아니었어요. 같은 셋업은 아니었고, 그래서 대회 때마다 이 IDC 내 주행 스타일에 맞는 얼라이먼트 셋업 값을 계속 찾았고, 약 한 2라운드 때부터 이제 좀 내 몸에 맞는 얼라이먼트 셋업 값을 찾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시즌 동안 영암에 이제 KDGP 시합도 진행을 하면서 시합 때 연습 주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랙데이 주행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영암을 갈 때마다 그 영암에 맞는 이제 실험적인 요소죠. 실험적으로 이제 얼라이먼트 값을 계속 변화를 주어서 내 몸에 맞는 셋업 값을 계속 찾아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 KDGP가 되었을 때 그 이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대회에 맞는 최적의 얼라이먼트 셋업 값을 찾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컨디션 체크 목적으로 이제 모션에서 다이노 테스트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첫 다이노 때 300마력이 아닌 290마력이 차량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모션 전 팀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그 마력이 이제 한 300마력 초반, 300마력까지 나오게 이제 세팅을 다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제 차량이 아세토 코르사라는 시뮬레이터에 이제 차량이 있는데, 그 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영암에서 어떻게 해야 제 차량이 잘 탈 수 있을지를 미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셋업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코스 이제 영암 2라운드를 하기 전에 코스 도가 미리 나와서 이제 아세토 코르사에서 이제 그 코스 도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좀 이제 타보면서 이제 더더욱 세밀한 세팅을 좀 잡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요번 이제 저의 불리한 점을 커버하려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일단 예선전을 참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이요? 일단 예선전이 원래 23년 기준으로는 원래 일요일에 예선과 본선전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24년도에는 이제 타임 테이블이 좀 변경이 되어서 토요일 날 예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본선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이제 헤비웻,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연습 날이었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헤비웻, 노면 상태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암 이제 드리프트 코스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경기 시작 전에 코스 워킹을 하는데, 특정 구역에서 아스팔트 위에 타이어 코팅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빗길에서 두려운 게 없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가 아니지만 저는 다른 이제 타 드라이버들은 빗길을 되게 까다롭게 여기고 있는데, 저는 빗길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좀 잘 느껴지고 빗길에서는 오히려 더 겁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빗길에는. 그래서 연습 때도 첫 이제 주행 노면 컨디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씩 컨디션을 올려가는 작업을 조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선 전까지 이제 저만의 페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빗길에서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세팅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차의 안정적인 세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빗길 노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에서 정말 프로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웻 상황에 맞는 이제 얼라이먼트 셋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지만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셋업대로 진행을 했고, 대신 이제 서스펜션,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과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조절이 있었는데, 이제 웻 상황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느껴진 거는 뭐 물론 세팅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빗길에 자신이 있었던 이유 중에 이제 드리프트를 연습을 할 때 항상 그 대회를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 대회처럼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무엇보다 대회 상황에서 날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 때는 빗길이 될지 마른 노면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연습을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드리프트 연습을 하러 갈 때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를 꺼려하고 주행을 하지 않거나 피하는 드라이버들이 저는 몇몇 봤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비가 올 때 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대회에 대한 염두를 해두고 연습을 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빗길에서 연습을 하면은 내 컨트롤에 대한 거를 100%로 두었을 때 마른 노면에서는 뭐 50%, 70%, 100% 이런 30%의 단위로 뭐 조절을 해도 됐지만, 빗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과정을 세분화하고 심지어 악셀마저도 10%를 밟는 거를 그 또 10박자로 쪼개서 7%, 8%, 10%, 그다음에 11%, 12%를 하는 거를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빗길이어도 이제 두렵지 않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선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예선 성적은 2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예선 2등을 한 이유가 예선전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날씨가 연습 타임 때는 완전 풀 웻 상황이었고, 이제 예선전 들어가기 전에 비가 그쳐서 노면이 조금씩 말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노면이 이제 제일 까탈스러운 노면 조건이었고, 그래서 예선전 하기 전에 웜업 주행을 주는데 그 웜업 주행 때 이제 그 노면에 맞춘 0점을 조절을 해야 돼서 기존에 이제 주행을 하던 스타일을 맞춰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 웜업 주행 때 퍼포먼스 주행에 맞춘 이제 웜업 주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과격하게 좀 진입을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타면서 오히려 노면 파악이 더 빨랐던 상황이었고, 이제 1차 웜업이 끝나고 1차 주행을 들어가는데 이제 0점 조절이 나름 제 생각에는 0점 조절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0점 조절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퍼포먼스 있는 주행을 위해 그 0점을 잡은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고, 진입까지 성공적이었어요. 진입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관성을 넘기는데, 관성을 넘길 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안에서의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촥 나버리는, 뒤에 그립이 확 나버리는 느낌이 나면서 차가 스핀을 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스핀을 해가지고 0점 처리, 1차 시기는 0점을 맞게 되었고, 그다음에 2차 시기에는 이제 완벽하게 1차 때 이제 말아먹은 그 덕분에 완벽한 0점 조절이 끝나서
2차 주행 때는 좀 완벽한, 아니 나름 그래도 그 노변 상황 때문에 살짝 그 몸을 사렸던 주행을 보여줬던 것 같고, 대신 이제 2차 주행 점수가 세미 클래스에서 베스트 점수 87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선 2등으로 본선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선이 끝났고 본선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본선 전에도 예선과 본선 사이에 연습 주행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네. 이때는 어떤 마인드로 연습 주행을 진행했는지? 이제 일요일 본선 날이 아침이 밝았을 때 완전한 마른 노면 상황으로 변했고, 빗길에서는 이제 300마력이든 600마력이든 저는 거의 동일하다가 판단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마른 노면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암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3단을 좀 타야 하는 코스인 것 같아서 4.1 종감속을 이제 4.1 3단을 준비를 해갔었고, 대신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우를 들고 내려갔었어요. 3.5 2단을 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 차의 마력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기어비를 낮춰서 이제 2단으로 탈 생각을 2단으로 탈 생각까지 하고 데뷔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첫 연습 타임이 되었을 때 반신반의했었어요, 솔직히. 이게 될까? 문제가 없을까? 근데 첫 주행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이거 된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렇게 해서 첫 연습 주행 때 가능성을 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빗길 주행법과 마른 노면 주행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연습 시간 안에 또 빠르게 그 마른 노면에 대한 주법을 빠르게 캐치를 해나가는 과정을 찾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 주행 때 마른 노면에 대한 0점을 맞추었고, 그 차량에 대한 가능성도 보았기 때문에 나름 심적으로 되게 안정성을 갖고 있었어요. 16강이 시작되잖아요. 네. 16강 첫 번째 매치는 어떤 선수와 붙게 됐나요? 첫 번째 16강 매치 상대는 RG 팩토리의 윤웅총 선수였습니다. 사실 윤웅총 선수와는 결승에서 붙고 싶었던 선수였고, 윤웅총 선수의 차가 트윈 터보 500마력이 넘는 차였고, 무엇보다 후행 주행을 매우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윤웅총 선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상대도 저를 잘 알기에 이 승부가 많이 긴장되는 승부였습니다. 박수. 야, 세미에서 이 정도면 진짜 야, 잘 탔어. 선행에서 큰 문제 없이 주행을 잘 끝냈고,
근데 이제 주행을 하는데 옆을 쳐다보지 않아도 이 윤흥총 선수가 다가오는 게 눈을 바라보지 않아도 보일 정도로 큰 압박감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 승부를 떠나 그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절대적인 차 스펙 차이가 커서 네, 열심히 한번 붙여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흥총 선수가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앞에서 이제 그 진입 1번 CP 콘을 여러 개 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윤흥총 선수가 후행에서 진짜 멋지게 붙었기 때문에 저도 이 후행 점수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열심히 붙어보려고, 그래서 좀 많이 붙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흥총 선수가 이제 앞선 1번 CP에서 콘을 여러 개를 치면서 그 점수에 이제 큰 강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윤흥총 선수가 콘을 치지 않았더라면 리매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제가 후행에서의 점수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던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드리프트를 하면서 손에 꼽는 명경기였습니다. 윤흥총 선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8강에서는 어떤 선수랑 붙게 됐나요? 8강은 제이모터스의 박선호 선수입니다. 아마 이 8강전 매치가 일생일대 최대 위기 같은 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에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하다가 이제 3섹터 이제 그 작은 헤어핀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갑자기 이제 스핀을 하게 되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가 나자마자 든 생각이 이제 차 주행하는데 문제 없겠지? 서부터 바로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바로 차를 빼서 돌아가자마자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이제 중요한 부위들 먼저 체크를 했고, 이제 전면에 그 인터쿨러하고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망가지면은 이제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부터 쭉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범퍼만 부서지고 큰 문제는 없어서 진짜 10년 감수했던
사고였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후행에서 최대한 점수를 따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할 정도로 이제 후행 주행에 집중을 해야 했고, 제이모터스의 이제 박선호 선수가 타고 나온 차량이 이제 느리다고 소문이 나 있고,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주행을 분석을 할 때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연습 주행 때 그 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감안을 했는데, 지금 스피드하면서 세션 하나만 잡아먹었기 때문에 야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채점 해봐서 누가 승리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선행이 스피드를 했는데도 리매치가 떨어졌냐. 지금 세션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5개 세션인데 4개째 세션에서 스피드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거기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리매치까지 간 겁니다. 1, 2, 3섹터 점수가 나가요. 그렇죠. 1, 2, 3섹터까지 나갔는데 이거 보여요. 빵점 보여요. 아, 빵점. 네, 빵점. 지금 1, 2, 3번 섹터까지 탄 점수도 되게 높았고, 또 후행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채점한 결과 2점 차이로 리매치입니다. 진짜 딱 1점만 덜 받았어도 지는 건데 2점이 누구예요? 아, 2점 차이가 나는 높은 게 사람이? 2점 차이가 나는 게 118번 선수. 다행히 이번 2라운드부터 바뀐 심사룰로 이득을 본 상황이고, 진짜 판정 결과에서 리매치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판정으로 제이모터스에서 심사 항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심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추가적인 영상이 있으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리매치로 돌아와서 선행을 다시 섰고, 기사회생으로 이제 살았으니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라고 마음다짐을 하고 이제 출발선에 서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선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옆을 보지 않았는데 차가 진짜 눈앞에 있길래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큰 이제 반원을 통과를 하고 차가 눈앞에 있길래 사실 솔직히 쫄아서 피해서 도망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쾅 소리가 나길래 그 주행을 하는데도 쾅 소리가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박선호 선수가 이제 가드레일에 불이 쳤더라고요. 스타트 라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무전하고 이제 피트 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주변 분들이 상대 선수가 많이 좀 흥분을 한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이번 후행은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좀 이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2, 3,
마지막쯤에서 앞에서 고의적으로 멈춘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가 눈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악셀을 밟고 가는데 차가 눈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진짜 놀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가 완전 가까워지길래 멈춰는 생각으로 다행이었지만 아마 그대로 악셀을 밟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8강 매치는 승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강 매치 4강전 때의 선수는 드리븐 팀의 은승재 선수였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4강 매치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앞선 매치가 리매치가 나와가지고 8강 이제 리매치 할 때 차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앞에서 리매치도 나왔겠다 빠르게 엔진룸을 열고 천천히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나. 근데 라디에이터 캡이 없더라고요. 라디에이터 캡도 없었고 주변에 이제 물이 묻어 있고 이제 냉각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냉각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현장에 이제 무모터스의 진태욱 선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라디에이터 캡과 물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물을 보충을 하고 라디에이터 캡을 다니까 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다행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승재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후행에서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행은 문제가 없었고 후행에서의 제가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여졌는지 이렇게 해서 리매치가 나오게 되었고 이번 선행에서 큰 문제는 없었고
앞선 매치 때 후행을 타는데 은승재 선수가 약간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한 압박을 더 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승재 선수가 특정 구역에서 좀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리매치가 됐는데 이제 그 구간이 좀 많이 더 크게 보여졌는지 이렇게 해서 4강전은 승리로 결승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강전에서 이제 이기고 이제 대망의 결승으로 넘어와서 결승전 때는 제이모터스의 신원빈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후행으로 시작한 매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예선 1등으로 선행 시작만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첫 후행 시작이라 좀 색다른? 근데 이게 꽤 긴장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 매치에 이제 제이모터스 신원빈 선수도 좀 느린 주행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진입 때 거리를 두고 그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 뒤에서 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를 둔 진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지만 이제 이미 진입을 했고 드리프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는 떠났죠. 네.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열심히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형 나 진짜 앞드립이 될 정도로 차가 안 난다고? 이 정도라고? 와 나 진짜 개 많이 버텼다 진짜 나. 와 멈췄어. 드리프트를 버텼다 라는 표현이 맞는 주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행 차례가 되었고, 제 차의 이제 주행 속도, 페이스가 좀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빠르게 도망을 가자, 빠르게 주행을 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3단에서 기어미스가 생기게 되었고, 기어미스를 했지만 클러치를 사라져 라는 이제 기원을 담아서 찼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번을 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승에서 1등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결과적으로 정말 값진 포디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세미 클래스는 IDC보다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차량의 스펙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차가 14G에 300마력인데 가능하겠냐 라는 의견이 90%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제 차의 포텐셜로는 지금 당장 이제 대회 앞에서 이제 마력을 올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세팅과 셋업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의 스펙업은 없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경기가 끝난 후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경기가 끝난 후에 그 다른 선수분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차 세팅이 뭐냐라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 차는 14G에 300마력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다 믿지 않으셨어요. 네. 진짜 엔진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해보기 전에 이제 된다 안 된다 뭐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하는 것보다 역시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고, 뭐 물론 차량의 마력이라는 게 절대값이기는 하지만 선수의 역량, 셋업 세팅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다라고 좋은 케이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좀 합니다. 네. IDC 때는 이제 비패독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 이제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없었는데, 변수가 많은 이제 KDGP에서 이제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드리프트 좀 합니다. 이번 KDGP 2라운드를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GP 형들, 진짜 이렇게 또 한번 우승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역시 차를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모션의 전상우 팀장님, 이제 차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신 모션팀의 이성우 형, 그리고 이제 좋은 사진과 영상을 남겨주신 우리 바리나 포토그래퍼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운영을 경기를 운영해 주시는 이제 모든 이제 운영팀 분들, 그다음에 오피셜 팀원분들, 그리고 심사를 진행을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행방은 진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드리프트 행사의 참가 리스트에 제 이름이 있으면은 차 타러 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저도 점을 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워 스티어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